계속해서 청와대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지금처럼 매섭게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17개씩을 포함해서 120여 개의 기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단편적이라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을 반대하는 현상에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왜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았을까요? 지금 저 자리가 80여 개 시민, 네. 청년 뭐 이런 단체들 대표한 100여 명.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탈의 핵심 축인 이 청년 단체는 물론이고 보수 단체까지 불러서 목소리를 듣고 사회 통합 의지를 부각하려는 행보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셨던 지금 사람이 엄창환이라고요. 전국 청년 네트워크의 대표인데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청년 정책은 행정 실무 중심 논의에서 빠져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제 눈물을 쏟기 시작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대처도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 담당 비서관이라든가 담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달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복받쳐가지고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공개로 들어가가지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나도 모르겠어 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옆에 있는 분이 크게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청년의 눈물을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거 보니까 좀 가슴이 울컥한데 청년들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제도적으로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라는 게 뭐 나아진 게 없고 취업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뭐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청년들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를 낳아서 기를 만한 여러 가지 자신도 없고 그래서 바로 아까 청문회가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바로 국민정서하고 안 맞는다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럽기도 하고 대통령 앞이라는 그런 의지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뭔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물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 젊은이들의 문제 물론 젊은이들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단히 심각하다는 하나의 그 전형적인 반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엄창환 씨죠. 엄창환 전국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 청년이 일부러 청와대 가서 눈물을 흘리겠다 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해나가던 과정에서 정말 슬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멈칫거리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왜 이런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연령대별 지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20대 청년 남성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단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갤럽의 지난달 3주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보신 그대로 20대 남성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긍정이 20%고 부정이 61%입니다. 60대 남성, 여성 35, 32보다도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다. 그리고 부정이 가장 높다. 50대 여성과 거의 똑같은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김 교수님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계시고 대부분이 20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세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런 표현에서 강의 절벽이다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저 청년이 운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꿈과 미래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엄 대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좀 약하다. 두 번째는 소통 절벽이다. 마지막으로는 자꾸만 청년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미래로 봐줘야 된다.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저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제로 보면 실증적으로는 그런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한 부분 속에서는 절망감이 이제 여전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지만 아파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법을 찾은 것을 엄청 기대를 했었고 그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서 갖고 있는 서러움들이 결국 폭발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청년들이 도전 정치를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엄창환 전국 청년 네트워크 대표의 눈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문재인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대단히 단편적이다.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취임하고 나서 바로 직후였죠.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힘을 쏟아달라고 호소를 했고 이 과정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왜 눈물을 흘렸던 것인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엄창환 대표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엄창환 대표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청년기본법 제정이나 그동안 청년들이 이제 목소리도 내보고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담당 부서나 채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묵묵부답인 상황이 좀 오래되었고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에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현재 이제 정부의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채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오늘 한계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사실상 뭐 청년 문제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청년 이슈로서 그냥 크게 소비만 하고 있지 정작 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이나 뭐 혹은 예를 들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짜 진중하게 바라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엄창환 대표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현 정부의 청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소통 라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좀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년 대표의 눈물,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청년도 계실 것이고 이런 청년을 자제로 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년 문제 해결,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도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어제 엄창환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의 눈물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청년 문제, 어제 뭐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의견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어제 보수단체 대표들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로 진보단체가 많기는 했지만 보수단체들에서도 왔고요. 그래서 특히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보수단체 쪽인데 어제 자리에서 이 자리 참석을 두고 보수단체로서 들러리 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망설임 끝에 나왔다. 그런데 거기서 한 얘기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라고 대통령에게 조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탄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촛불에 의해서 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민심의 소리를 대통령께서 좀 잘 들어달라 하는 고언도 내놨습니다. 보수단체 대표의 이야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 또 현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 현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 여당,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고와 생각,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수와 진보가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우리 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집권당도 집권당입니다만 특히 한국당이 지나치게 이념적인 편향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전혀 다른 얘기인데 내일이 4.3 제주항쟁 71주년인데 칼럼 쓰셨더라고요? 제가 썼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뭐 반공의 문제, 반공 국가의 문제, 반공 논리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한국당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나 집권 세력도 반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인식은 시대적으로 정확히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지나치게 이념적인 수구화로 자꾸만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당장 지지율이 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발상을 가지고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오히려 지금의 지지율을 더 반등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찬열 교수가 쓰신 한국일보인가요? 한국일보 칼럼 한번 시청자분 읽어보시죠.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엄창환 대표의 눈물은 현 정부를 향한 것만 아니에요. 저는 그 눈물이 현재의 제1야당한테도 정확하게 짚혀가는 거다. 대통령 청와대에만 본 것이 아니다. 그런 청와대만 보면 안 됩니다. 청년 문제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정부의 책임만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제1야당도 반성해야 된다.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흔쾌히 협조하고 새로운 거를 찾을 수 있게끔 할 때만이 나름대로 지지도 얻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그런 발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야당도 반성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당의 쓴소리를 좀 하고 싶다고 한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중도로 가면서 여야 같이 함께 대한민국이 만나야 할 미래가 어딘가에 대해서 정말 협의하고 하는 합의민주주의라는 전통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엄창환 대표의 눈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 의무, 정치권 전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